네,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양자택일의 논리를 주말 사이에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이 세상의 이치죠.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이 양자택일의 순간에 합리적으로 최대한 선택해서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고 제로섬보다는 윈윈을 지향한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의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유기적인 반응을 보일 텐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일까에 더욱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변의 시대, 세밀하게 그 변화를 추적해야 할 텐데요. 자, 아래는 이 간밤의 이 원자재 시장 반응에 대해서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GDP 일단 체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강한 긴축과 경기 침체 이런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가 되면 소비자가 지갑을 닫고 더욱더 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그 논리가 나타나면서 원자재 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의 가격인데요. 전거래일에 최대 낙폭을 최근래에 보인 낙폭을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고점 대비 크게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110불 밑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브렌트유 그리고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구리 가격도 동반해서 하락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차트에 GDP 차트가 나와 있죠. GDP 나우에서 보여준 그 차트대로라면 이미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에 진입이 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움직이는 쪽이 에너지 섹터죠. 에너지 ETF를 풋옵션 하는 쪽,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쪽이 2008년 6월 이후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에 베팅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전거래일에 에너지 섹터가 동반 미끄러지는 모습입니다. 정유 섹터의 흐름 전날의 하락률 기입을 해봤습니다. 다음 보시죠. 지난주 미국 에너지 업종의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 이 섹터 자체가 좀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압박도 있습니다.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 연설 때 이 마지막 때 엑소모빌에게 돈 많이 벌었으니 세금 내라 압박을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좀 그때 거론을 해드렸던 내용이 정유사 정제시설 늘려라 증설에 대한 압박이었는데 사실 증설을 지금 당장 하더라도 그 시추를 하고 뽑아내는 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의 압박 속에서 에너지 섹터가 좀 눈치를 보는 양상이 한 1, 2주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아래 이제 정제 마진 나와 있는데요. 정제 마진의 차트는 굳건하게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요에 대한 위축 우려를 반영시키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다음 보시죠.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 글로벌 언론 매체들이 이 부분을 좀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EU에서 우크라이나 가입 위해서 전례 없는 패스트트랙의 논의를 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EU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 가입 반대 안 한다고 확실히 지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가입하는 것은 자신들의 국가의 권리라는 부분을 명시했는데요. 안보와 관련된 나토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와 맞물려 있는 EU 가입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준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 언론에 비중 있게 다룬 쪽은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는지 특히 원유 보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전쟁 이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미 증시 옵션 만기일 영향에 좀 홈조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 말씀드린 것처럼 S&P 쪽에 옵션 물량이 좀 있었죠. 장중에 위아래로 오가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소폭의 강세는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인간적 반등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밀려 있으면 이 정도의 반등 나와줄 때가 됐다라는 내용인데 이번에 이제 윤리적 반등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렇고요. 인간적 반등이나 윤리적 반등 둘 다 모두 완전히 시장 턴해서 강세로 전환했다기보다
기술적 반등 정도, 단기 반등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심리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 히트맵 나와 있습니다만 에너지 섹터가 크게 밀린 영향을 받아서 다우지수만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이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쪽은 아무래도 폭격을 맞았었던 기술주입니다. 기술 섹터가 동반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1.4% 반등에 나서줬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 안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 여전히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마 섹터 안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던 쪽은 태양광 섹터입니다. 태양광 관련주의 상승폭 상위로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밖에 전기차, 수소차 관련 미래차에 대한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리오토, 니콜라, 테슬라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소재단에 위치해 있는 리튬이죠. 배터리단에 위치해 있는 엘버말 쪽이 한 5%가량의 강세 성공을 했습니다. 수소 섹터도 동반해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모처럼 수소 테마주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대장주격으로 과거에 좀 많이 거론됐었던 플러그 파워가 11% 급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전기차 이슈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정리해드리면 테슬라 쪽에서 기가 텍사스 쪽이죠. 모델 Y에 대한 탑재 공식 선언입니다. 모델이 이번에 4680 미래 모델인데요. 앞으로 탑재를 하겠다. 이제 공식 선언을 한 겁니다. 기존의 모델보다는 부피는 증가하는데 비용을 확 줄이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델 개발 업체들 아래에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단이 있는데요. LG 엔솔과 과거에 테슬라가 이 모델에 대해서 연구 개발한 바가 있어서 이미 시장에 많이 노출된 재료이긴 합니다. 국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연관된 투자 포인트 잡아볼 텐데요. 첫 번째 공정 변화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습식에서 이번에는 건식 공정 적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공정이 변화하면서 아무래도 기존에 납품하고 있는 장비주는 그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그런 우려의 시각은 있습니다만 관련 공급망 투자의 기회단에서 기존의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 납품하고 있는 쪽 그리고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 캔이죠. 캔과 관련된 밸류체인 단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 공급 체인인 LNF와 대주전자재료 꼽았고요. 삼성 SDI의 공급 체인인 에코프로 BM과 신흥 SAC 그리고 상신 EDP 쪽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구체적인 시장에 대한 판단은 자리 옮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